지금 34페이지 보시면 222번은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력을 얻기 위한 방법 했어요. 그래서 얻기 위한 방법이 레이어 결정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런 무엇이냐? 스포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스코트 결선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무슨 결선이냐? 그 다음에 223번, 224번 뭐예요?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거 뭐예요? 병렬 운전이 불가능. 이거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능하냐 불가능. 그러면 반드시 어쩐다? 짝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223번은 답이 몇 번? 4번이 답이고요. 224번도 답이 4번입니다. 225번. 자, 유도전동기가 나왔어요. 자, 유도전동기가 나오면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유도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랬어요. 자, 일단 값이 어찌다?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해요. 취급은 어찌다? 쉬워요. 전원은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도전동기는 동기 직류랄지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취급이 없다. 쉽다. 그 다음에 226번 다음 유도전동기에서 원료와 직접 관계가 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변압기라고 나옵니다. 변압기라고 나오면 뭐다? 전자죠? 전기가 유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 뭐 나와요? 유도 전기는 이게 뭐다? 이건 이건 어떻게 하세요? 두 가지. 그 다음에 227번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하고 좀 틀린 거. 자, 먼저 227번을 볼 때 S라는 것이 있죠. 이게 뭐예요? 수입입니다. 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죠. 수입의 공식.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유도전동기는 반드시 뭐가 발생해야 된다? 이 SN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NS에서 N 뺀 거, 상부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뭐가 발생하냐?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슬립이 발생할 때만 뭐가 발생한다? 슬립이, 이게 지금 슬립이잖아요. 슬립이 발생할 때만 뭐가 된다? 회전율이 발생한다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수입은 증가한다? 자, 보세요. 자, NS가 1200이라고 할게요. N이 얼마라고 하냐면 1188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N이 1176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S를 계산해 볼게요. S가 얼마요? 이거하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수입이 얼마예요? 몇 프로? 1%. 여기는 수입이 몇 프로? 2%.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수입이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수입이 증가했잖아. 봐봐. 여기는 수입이 2%지. 그때가 얼마였어? 1188이었잖아. 수입이 2%가 됐잖아. 그러면 이때는 얼마였어? 1176이었잖아.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면 연값은 어떻게 돼? 증가가 아니라 뭐가 돼요? 감소가 돼요. 이해했어? 뭐가 된다고? 감소야. 이해를 잘 해라고. 그 다음에 부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 이하로 운전된다. 무슨 말이야? 누가 커? NS가 누구보다 커? M보다 크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동기 속도 이하로 운전해야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상 교류 전압을 고정대 공급하면 고정대 내부에서 뭐가 발생한다? 회전 자기장이 발생된다. 맞잖아. 그래서 유도 전등기 원리는 뭐다? 회전 자기장이다. 그 다음에 228번 삼상 유도 전등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도체의 관통수는 감소한다.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슬립도 어진다? 회전자 속도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슬립은 어째? 감소하겠지. 그래서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도체의 관통수는 감소한다. 229번 4급 24호 삼상 유도 전등기에서 한급 항상당 홈수는 몇이야? 이거를 이렇게도 표시해. 외산당 플러스 공기계도 나와요. 여기에다가 국수 고바이 상수 그다음에다가 소스야. 이해했어? 네. 그런데 극수가 지금 몇 개야? 서울급이잖아. 그 다음에 상수를 집어넣을 때는 상수는 무조건 삼상이야. 예? 삼상이라고. 상수는 무조건 삼상. 그 다음에 몇 옴이야? 홈수가 24개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12분의 24니까 얼마? 2야.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230번 4급 36옴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홈 간격을 전기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자, 전기각은 자 4급 36옴이라고 있어. 4급.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자, 4극이 때 32공이야. 그럼 1극이 때 얼마야? 9공. 2극이 때 9공. 9공이지. 이해했어? 자, 4극 36에서 3상이라고 했잖아. 3상.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자, 전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각하고 기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기계각은 한 바퀴 돌면 360도.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그런데 전기각은 LS 2극 이렇게 가면 몇 도야? 180도, 180도야. 이해했지? 그러면 180도, 180도니까 결론적으로 얼마야? 360도가. 60도. 따져보면. 그럴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런데 여기가 봐봐. 여기가 또 NS가 있어. 그럼 이게 몇 극이었어? 4극이잖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이게 한 바퀴 돌면 몇 도라 그랬어? 180도, 180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이게 360도지. 또 여기가 NS가 또 있지. 이게 또 돌면 몇 도가 돼? 360도가 되겠지.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도가 돼? 720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이야? 4 곱하기 몇 도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야? 720도. 이해했어? 6국이면 얼마가 돼? 6국은 다시 360도로 또 되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면 720을 얼마로 나누면 돼? 720을 몇 도로 나누면 되냐고? 36이요? 이해했어? 그러면 몇 도가 되는 거야? 20도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거?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돼? 꼼수가 몇 도야? 4극이지. 그러면 4극이니까 뭐야? 780도잖아. 720도잖아. 그러면 720도 나누기 720도 나누기 꼼이 몇 개야? 24개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된다? 30도. 이해했냐? 그 다음에 232번은 유도 전등기의 권속법 중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뭐냐? 자, 232번. 꼭 이걸 알아야 돼. 보상법. 그 다음에 회로법. 그 다음에 2층법. 그 다음에 불법.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단절법. 그 다음에 뭐? 불법법. 이해했냐? 그럼 해당되는 거 봐봐. 고정자의 권선은 단층 파권이 아니라 뭐예요? 파권 안 쓴다겠지? 네. 232번 집중권은 아니지? 단층이 아니라 뭐야? 2층권이야. 2층권. 그럼 2층권에서 뭐를 써야 돼? 봐봐. 2층권이잖아. 증권이지? 단절권하고 뭐가 있어? 분포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를 안 쓴다? 파권 안 쓰지? 파권 안 쓰잖아. 그 다음에 분포권, 단절권만 쓰는 거지. 전절권, 그 다음에 뭐야? 전절권이라 했지. 집중권이라 했지. 이걸 안 쓰겠지? 그러면 이걸 쓰는 목적이 뭐야?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 파이를 어떻게 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쓰잖아. 네. 어?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232번은 뭐야? 2층 뭐가 돼야 돼? 2층 분포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33번은 어떻게 돼? 맞지 않는 거라겠지? 고정자 권선은 뭐야? 단층 파권이 아니라 뭐야? 2층권이라고 했잖아. 2층권. 중권이지? 2층 뭐라고? 여기 써놨잖아. 2층 뭐? 2층 중권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놓고 풀어야 된다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234번. 자, 잘 봐봐. A, B, C 그랬지? A, B, C. A, B, C니까 뭐야? 써졌잖아. A, B, C 이렇게 써졌지? 그럼 이거는 뭐야? 삼상이야. 삼상이라고? 이해했어? 두 번째, A1, B1, C1, A2, B2, C2, A3, B3, C3, A4, B4, C4. 그러면 여기는 몇 급? 4급이라는 뜻이야. 뭐라고? 4급이야. 4급이라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A, A1, A4, B4, C4라는 부분이 세 개가 합쳐졌지? N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 N. 그러면 이게 뭐야? 중성선이지? 이해했어? 그러면 3상, 4급. 그러니까 3상 몇 선식이야? 4선식이잖아. 그림을 보니까. 그러니까 3상 4선식이니까 Y지? Y. 이해했어? 그러면 답이 몇 번? 3상 몇 급? 4급의 Y선이야. 그 다음에 235번. 농염 회전자에서 비틀어진 호흡을 쓰는 이유. 이거를 영어를 잘 알아도 사구 슬롯이라게. 사구 슬롯이 뭐다? 비틀어진 호흡이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있으면 홈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해자? 네? 그러면 이렇게 비틀어진 호흡을 쓰는 목적이 있겠지. 그래서 비틀어진 호흡을 쓰는 목적은 뭐 때문에? 소음을 또는 뭐다? 기동 특성이랄지 타협을 개선하기 때문에 비틀어진 호흡을 쓴다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236번. 슬림링에 있는 유도 전동기는 뭐냐? 슬림링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대부분 나온 것이 여러분 보시면 건선형 이 건선형 유도 전동기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일단 뭐를 이용한다? 비례 추이 이용해. 그러면 비례 추이가 되면 뭐가 된다? 기동 폭투하고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선형 유도 전동기는 슬림링을 이용해서 외부 2차 외부 저항을 쓸 수 있어요. 이 2차 저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비례추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슬림링이라고 나오면 무슨 전동기가 된다. 그
다음에 237번. 다음 중 유도 전등기에서 공극을 작게 하는 이유. 공극이란 말은 뭐야? 회전자하고 고정자가 어떻게 돼? 회전자하고 고정자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회전자하고 고정자가 딱 붙어 있으면 돼. 돌아 안 돌아? 안 돌겠지? 그러니까 회전자하고 그 다음에 고정자하고 어떻게 돼? 약간 떨어진 간격이겠지? 그래서 유도전등기는 이 공극을 너무 크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극의 영향이 역류라고 그렇게 있어. 유도전등기는 역류예요. 238번. 고압 전동기에서 철심의 강판의 홈 모양. 고압은 어찌해야 돼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고압 전동기의 철심의 강판의 홈 모양. 여기는 틀렸는데 답이. 고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방을 시키면 돼, 안 돼? 여기는 나중에 풀어줄게. 답이 1번 같은데 2번이 아니라. 체크해갖고 내가 얘기해줄게. 유도전등기의 보호 방식에 따른 부유가 아닌 거. 자, 방폭은 뭐예요? 방진영은 뭐예요? 지진이야? 방수형은 뭐예요? 일평이란 말은 없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진형이란 말을 쓰는 거고, 방폭이란 말은 폭발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방수형은 뭐예요? 한번 물어보자. 방시격은 뭐예요? 방시격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방시격은? 부식. 부식하고 부식. 이해했어? 뭐라고? 부식이야. 240번. 다음 중 승강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 승강기용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주로 뭘 써? 단상 안 써? 예? 삼상 쓴다고, 삼상. 그 다음에 241번. 60Hz에서 삼상 유도 전등기의 동기 속도는, 동기 속도도 물어봤잖아요. 그냥 241번. MS는 뭐야? P분의 뭐? 되게 쓰잖아. 이정식이니까. 예? 그러면 매급 6급은 얼마? 1200이지? 이해했어? 242번. 우리나라의 최고 속도는 얼마? 3600이야. 근데 242번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주파수가 우리나라는 60Hz를 쓰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여기는 지금 60Hz를 가정하고 쓴 거야. 이해했지? 만약에 50Hz라고 쳐버리면 얼마로 떨어져? 3000이라고 떨어져. 잠시만. 어떻게